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5일 새벽 무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이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감을 느꼈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반전과 앞으로 재판 전망,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지금 변질이 돼 있는데, 초반에는 검언유착이다, 뭐 이렇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정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재판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동재 전 기자가 뭐 무죄를 받는다든가 이럴 경우라면 저는 그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동재 기자의 편지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자기 기자 시절에 감옥에 있던 이철 전 VIK 대표한테 5통의 편지를 씁니다. 그 5통의 편지에서 이철 당시 수감자가 굉장히 공포심을 느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강요를 하려다가 실패했다, 미수에 그쳤다, 이런 것 때문에 이동재 기자가 지금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이게, 그게 왜 강요가 되느냐, 더군다나 한동훈 검사장과의 어떤 유착관계 내지는 그런 것이 입증이 안 됐는데, 그러면 기자가 일방적으로 수감자한테 강요를 할 수가 있는가, 정말? 그리고 수감자가 기자의 편지를 받고 공포감을 느꼈다? 이게 일반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아마 그게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실제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도 이 부분을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전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5차례 편지라는 건 주로 이런 겁니다. 이철 씨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 등 정치권 인사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 뭐 이런 게 이제 요지고요. 이철 씨가 얘기한 거는 이런 겁니다. 2월 달에 첫 편지를 받고는 황당한 느낌이 들었지만 계속 편지를 받으면서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 공포감마저 점점 커졌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편지 전체 맥락과 내용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렇게 쭉 수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이제 이동재 기자가 편지에 담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은 알기 어려운 이름,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동재 기자가 검찰에 확인을 하고 나서 나한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느꼈다. 글쎄,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이동재 기자가 그때 법조 출입 기자였으니까. 더군다나 한동훈 검사장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뒤에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 이게 이제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니, 단순한 그냥 수사 전망, 뭐 이런 정도는 충분히 법조 기자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검찰하고 교감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가 또는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전혀 편지에 언급이 없다. 근데 무슨 이게 강요냐, 아마 이런 식으로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지금 변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반전이라고 한 이유는 이 VIK라는 데에서 영업본부장을 하는 신모 씨라는 사람, 이 사람도 현재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로 구속 수감돼 있느냐, 이 VIK라는 게 이게 이제 사기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기 사건에서 항소심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증언을 한 건데, 이 편지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라젠 관련 문제되는 게 있으니 유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이나 여권 인사에 대한 제보를 바란다, 이런 편지였다. 그러니까 제보를 바란다는 편지였다. 압박, 강요,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것이었고요. 이제 변호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편지를 받고, 검찰이 이런 질문을 했죠. 편지를 받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신모 씨라는 사람이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기자 입장에서 수감자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생각을 했다. 이 전 대표에게 보낸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까지 보내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편지를 찢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한테도 편지를 보냈고 VIK 전 영업본부장인 이 신모 씨한테도 편지를 보냈는데 신모 씨 말에 따르면 그 편지 내용이 거의 똑같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모 씨의 증언이 이철 전 대표가 얘기하는 편지에 대한 증언과 완전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그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다른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모 씨가 계속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취재 요구에 응해야 검찰 수사에 유리하다는 것, 이런 걸 얘기를 했고, 그러고 편지에서 검찰 관계자를 직접 언급한 대목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참 어찌 보면 글쎄요, 이게 정말 강요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신모 씨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다시 이 신모 씨를 증인신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가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 약간 재밌다고 생각이 들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신 씨가 네, 그러면서 특종을 잡기도 하고 저에게 편지가 오니 실제 기자들이 편지를 쓰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재밌다고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밌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강요, 미수, 더군다나 강요라고 하면 처벌이 가능한데 강요, 미수도 처벌하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자, 이게 강요냐 아니냐?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강요이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이철 전 VIK 대표를 압박했다, 이런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거 잘 아시지만 지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입증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제보자 X라는 지현진 씨가 MBC에 헛된 정보를 주고, 그리고 MBC와 짜고 결국은 그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 한 이런 권언유착, 그러니까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한테 덮어 씌우려고 한 권언유착, 그러니까 그 권력과 MBC 간의 유착, 오히려 전 거기에 더 가깝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을 지금 수사를 뭐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권언유착을 수사한다면 지현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우선 불러다가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BC가 이 지현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철 전 VIK 대표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죠. 그런 사실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지현진이라는 사람의 완벽한 사기인데 이런 사기에 MBC가 넘어갔느냐 넘어가 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거는 이 정부가 끝나면 누군가 어느 검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정의도 지금 청주지검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미 이 프로스에 글을 올려서 이 사건은 검언유착과 권언유착 의혹이 다 있는 데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는 검언유착 부분만 수사하라고 하고 왜 권언유착 부분을 도외시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권 말기나 또는 다음 정권이 뭐 민주당 정권이 계속 되건 아니건 간에 여하튼 이 부분은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로 지금 이동재 기자의 이 재판도 그래서 주목이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강요가 과연 성립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대검 그 강력부의 과장들, 반부패 강력부, 여기에 과장들도 이걸 보고서 이게 도대체 성립하는 거야, 강요죄가?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도 열렸죠. 7월 24일에. 그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도 적어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현재까지 그냥 펜딩,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면 과연 이 지금 신모 씨 말대로 이 편지가 강요죄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이 편지가 압박의 근거가 돼야 된다. 이철 전 VIK 대표의 말이 다 인정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인정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아마도 이 신모 씨처럼 뭐 재미있다고 느꼈다, 아 기자들이 이런 거 가지고 편지도 하는구나, 이 신모 씨는 그러니까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철 전 VIK 대표만 심각하다, 뭐 공포감까지 느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아마 본인이 이제 뭐 신 씨나 아니면 이철 씨나 뭐 사실은 다 수감 중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재판부의 몫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똑같은 거의 비슷한 편지를 보고 한 사람은 공포감을 느끼고 한 사람은 오히려 재미있다, 흥미롭다고 느끼고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무죄의 가능성도 꽤 있다. 내지는 그냥 이 편지에서 뭐 이런저런 이동재 기자가 좀 무리수를 둔 거는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뭐 가족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뭐 좀 가벼운 처벌 뭐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약에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이걸 검언유착으로 단정했던 세력들, 이 세력들, 그 다음에 이것을 검언유착 프레임을 씌워서 했던 뭐 민주당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후폭풍이 닥쳐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재판부의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이 신 씨라는 사람, 이 편지를 보고 이철 전 VIK 대표와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은 이 사람의 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